법무부는 지난 4월 13일 사형의 집행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 3월 말쯤에 사형 집행시효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기존 법의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생기니까 법무부가 나서서 이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광주교도소에는 사형을 선고받고 29년째 복역 중인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법엔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즉 집행이 면제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아니 이 사형수는 29년째 복역 중인데 30년을 채우게 되는 올해 11월 23일이죠. 이때 풀려나는 건가?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일단은 시효란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공소시효란 말은 들어보셨죠? 공소시효는 범행 이후에 한동안 범인을 잡지 못해서, 즉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잡히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형사소추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도 부족해지고 처벌 효과도 떨어지니까요. 이와 비슷하게 형의 시효라는 게 있는데요. 형을 선고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양한데 사형이 30년으로 가장 길긴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형이 선고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사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형 집행 시효인 이 30년이 다 되어가는 이러한 경우가 생긴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법률 해석에 있어서 어떠한 논란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사형 집행, 이 집행이라는 용어가 문제였는데 쉽게 말하자면 어디서부터 사형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사형 집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대기하는 기간도 사형 집행에 포함되는 기간이다 라는 해석과, 아니다, 말 그대로 사형, 즉 사망해야 집행된 거다, 그러니까 대기기간은 빼야 된다, 이러한 해석이 충돌을 한 겁니다. 자, 이 교도소에 대기하는 기간부터 사형 집행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경우, 이 대기기간은 포함을 하지 않고 사형을 해야 그게 사형 집행이다 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30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럼 시효가 끝나서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형수를 법적으로 구금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현재 사형 확정자는 59명입니다. 앞으로도 사형 집행이 안 된다면 이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겠죠. 자, 1995년에 사형 선고받은 4명이 있어서 2025년에 또 논란과 혼란이 있을 거고요. 2026년엔 5명, 2027년에 5명, 이렇게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이 조항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함으로써 사형은 형의 시효에 적용을 받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런 법률상의 해석 문제,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아예 법률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자, 이런 겁니다. 지난 2015년엔요 살인죄 같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근데 이 집행시효를 그대로 두는 것은 균형에 맞지도 않죠. 그래서 이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나라들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같은 일을 겪은 모양입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요, 먼저 사형 폐지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무기 자유형에 대해서 형의 시효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도 일정한 중죄에 대해서 형의 시효가 없고요.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아직 사형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같은 문제가 있자 2010년에 형의 시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 입법 예고 단계입니다. 5월 23일까지인데요. 이후에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겠죠.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돼서 형사사법의 공백과 혼란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거 법무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잘 대처했다고 저는 봅니다. 굿.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제 설명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